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2일 이른 새벽입니다. 오늘 자정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정보 교류가 막히고 한미일 자유동맹이 아주 위기에 빠뜨려질 것입니다.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광화문에서 이승만 광장으로 불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국민 대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긴박한 주말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세 가지를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반대하고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치를 반대하고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개정 강행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반대한다는 이 세 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째, 연동형 비례제는 이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전통을 파괴하는 겁니다. 선거법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합의를 해야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운동경기를 하는데 양쪽이 합의한 룰을 가지고 운동경기를 해야지 한쪽에 유리하게 만든 경기를 가지고 경기를 하면은 관중이 그것을 공평한 게임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임 계속 하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관중들이 가짜 게임 중단하라, 불공정한 게임 중단하라 해가지고 스탠드에서 그라운드로 난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선거법 강행을 해가지고 만약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라고. 바로 4.19죠. 4.19가 3.1로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혁명이었어요. 일종의 국민혁명이었습니다. 그것을 초래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선거법을 어떻게 제1야당이 반대하는데 문제는 또 이 선거법 내용입니다. 국민 중에 아무도 선거법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워낙 복잡한 수학 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종의 내다바이라고 할까요? 사기판입니다. 사기판 선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던진 표가 어떻게 의석수에 반영되는지 적극적으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고등수학을 해야 알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입니다.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 다음에 한일군사정보협정 파기는 뭐 간단합니다. 덕보는 사람과 손해보는 사람을 나누면 됩니다. 손해보는 사람은 한국 국민입니다. 국군입니다. 그리고 미국입니다. 그리고 일본입니다. 덕보는 사람은 북한 노동당 정권입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 정권입니다. 적에게 이로운 짓을 하고 국민에게 위험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적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이적행위입니다. 이적행위. 또 하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는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일종의 사병집단입니다. 헌법은 검찰총장과 검사를 딱 명시를 해가지고 수사의 주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등장해가지고 검찰총장보다 더 높은 데서 경찰까지 감시를 하고 특히 현역 장성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는 초헌법적 조직, 쉽게 말하면 불법 조직이라는 겁니다. 이게 공수처는 불법 조직이 됩니다.
사병 집단이 됩니다. 사병 집단. 그러면 군대가 정규군이 버젓이 있는데 대통령이 사병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탱크 주고 대포 주고 하면은 그 사병 집단이 국군을 공격한다? 마찬가지로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완전 불법 단체입니다. 불법 단체가 검찰을 수사한다? 현역 장성을 부른다? 이것은 반란이죠. 명백한 반란입니다. 쿠데타입니다. 이거 쿠데타예요. 자, 이걸 합치면은 부정선거, 이적 행위, 사실상 쿠데타 행위, 이걸 다 합치면은 정권에 의한 반역입니다. 정권에 의한 반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들을 흔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합법을 가정해서 지금 일종의 국가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합법을 가정. 이러니까 이걸 어떤 각도에서 비판을 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시에 정권은 막강한 홍보수단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지금 언론이 국민을 일깨우면서 조국 사태를 취재하듯이 일어나고 있는 이 반역 사태를 취재를 해야 되는데 이 언론이 좌편향되고 있고 상당히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언론이 진실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큰 기사를 작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 심각성을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알 도리가 없어요. 그나마 용감한 국민들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몰려 나와가지고 잠자고 있는 국민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진실을 들여다보는 눈이 맑은 개신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힘이. 그러나 흔들어 깨우는 역할은 그게 작은 행동에서 출발합니다. 이 작은 행동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저는 광화문 광장에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숫자가 모여야 합니다. 10월 3일 이 순간 인원으로 약 46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생긴 이후에 최대 인원이었습니다. 그래도 강남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강남 3구에서 나온 사람들은 강남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했습니다. 3%입니다. 3%면은 10집에 한 명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적어도 강남 인구의 10%, 20%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광화문, 서울시청, 서울역, 용산, 여의도로 이어지는 거대한 그랜드 크로스, 십자가가 만들어질 겁니다. 즉 남북으로는 광화문에서 여의도까지, 그리고 동서로는 동대문에서 서대문까지, 이 정도 모여야 역사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머릿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발과 지갑으로만 애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애국은 바깥으로 표시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내일 정권에 의한 반역을 진압하려면은 국민들이 손발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써야 합니다. 돈이 있을 때 써야 되고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내일 집회는 역사적 집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더구나 그 기폭제를 던진 사람이 정광훈 목사였는데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지도자가 생겼습니다. 정광훈, 황교안. 그렇다면 국민들이 할 일은 밀어주는 겁니다. 국민들 다 모두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지도자가 있으면 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밀어줘요. 지금까지는 논평만, 한가하게 논평만 했습니다. 정광훈 잘한다 못한다, 황교안 잘한다 못한다. 이제는 잘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밀어준다. 밀어주는 방법은 손발 움직이고 돈을 쓰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손발 움직이는, 부지런해야 되죠.
모두가 용감할 수는 없습니다. 용감한 사람은 항상 소수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부지런할 수는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용감하면 더 좋죠. 내일 이승만 광장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